안녕하세요. 기업 인수합병과 채권 추심 현장에서 20년 넘게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을 뜯어보며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갉아먹고 있진 않은가. 이걸 매일 의심하고 살아온 한주원입니다. 지난 28강에서 우리는 영업이익률과 이비타 마진의 추이를 통해 본업 경쟁력의 진짜 척도를 배웠죠. 오늘 29강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 여기부터는 대충 넘어가요. 영업이익만 보면 되지 하면서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본업이 좋아도 금융비용이 크면 회사는 무너진다. 그리고 환율은 하루아침에 주가를 흔든다. 오늘은 금융수익, 금융비용을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읽고 특히 이자비용 부담과 환율 영향을 실전적으로 분석하는지 현장 경험 위주로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1. 금융수익, 금융비용, 영업오해라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죠. 금융수익은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환차익, 금융자산, 평가이익, 금융비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자비용, 환차손, 금융자산, 평가손실 이 항목들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오해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재무 전략과 금리, 환율 같은 외부 환경에 따라 영업이익을 보완하기도 하고 영업이익을 통째로 잡아먹기도 합니다. 특히 실전에서는요, 금융비용의 핵심이 거의 두 개로 압축됩니다. 이자비용, 그리고 환율 손익. 이 둘이 금융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2. 실전 포인트 1. 이자비용. 이익이 아니라 이자 내는 회사로가 제일 위험합니다. 첫 번째, 이자비용입니다. 이자비용은 간단해요. 차입금 규모, X금리가 본질입니다. 문제는 금리가 올라갈 때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대로인데 이자비용만 늘어나면 순이익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질문부터 던집니다. 이 회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바로 이자 보상 배율이죠. 이자 보상 배율, 쉔마의 영업이익, 신 이자 비용. 이 숫자가 할배 미만이면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태입니다. 그럼 뭘로 이자 내죠? 대출을 더 받거나 자산을 팔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결국 주주든 채권자든 누군가는 얻어맞습니다. 이자 비용 실전 체크포인트 5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의 20% 이상인가? 이 정도면 이미 압박이 큽니다. 최근 3년 이자 비용 증가율이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빠른가? 본업이 좋아져도 이자가 더 빨리 늘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채 비율 300% 초과 플러스 이자 보상 배율 2배 미만. 현장에서 이 조합은 경고가 아니라 사이렌입니다. 차입 구조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가? 금리 1%포인트 움직이면 이자 비용이 훅 뛰죠. 차입이 늘었는데 그 돈이 KPEX, 설비 투자로 갔나? 아니면 운전자금, 돌려막기로 갔나? 운전자금으로 갔다면 이미 현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본 실제 케이스 하나, 어느 중견 제조사. 영업이익이 500억인데 이자 비용이 400억이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1.25배. 여기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랐는데 이자 비용이 100억 늘었어요. 결국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영업이익이 있어도 이자 앞에서 무너집니다. 3. 실전 포인트 2. 환율. 좋을 때는 이익, 나쁠 때는 폭탄이 됩니다. 두 번째, 환율입니다. 수출입 비중이 큰 회사, 예를 들어 제조,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업종은 환율이 금융손익을 좌우합니다. 원문 흐름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죠. 원화 강세, 원달러 하락, 수출사, 환차손 가능성 증가, 원화, 약세, 원달러 상승. 환차익 가능성 증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출사면 무조건 환율이득 같은 단순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율 손익은 결국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순포지션에서 터집니다. 환율 영향 실전 체크포인트 6개 주석에서 외화자산, 외화부채 규모를 확인합니다. 특히 달러 부채가 과다한지 봅니다. 환차손이 영업이익의 10% 이상인가? 환해지 부족 또는 외화부채 구조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환율 변동기에도 환차손이 반복되나?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가 취약해서입니다. 해지 정책 선물환 통화 스왑이 있는지 주석에서 확인합니다. 해지는 비용이 있지만 안 하면 폭탄이 됩니다.
환차손이 났는데 동시에 매출 채권이 급증하거나 재고가 급증하는가? 환율 때문이 아니라 현금 회수 문제가 같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 이익이 계속 나와서 순이익이 좋아 보이는 회사? 저는 오히려 묻습니다. 본업이 좋아서 번 건가? 환율이 좋아서 번 건가? 4. 실전 포인트 3. 금융손익이 본업을 왜곡하는 순간을 잡아라. 세 번째 포인트. 전체 금융수익, 금융비용이 본업 실적을 얼마나 왜곡하는지 봅니다. 본업이 아무리 좋아도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과하게 깎아먹으면 그 회사는 결국 재무 압박으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본업은 약한데 금융수익으로 순이익을 꾸미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건 23강에서 말했죠. 영업이익은 힘이고 순이익은 장부라고요. 위험신호 톱5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의 30% 초과, 이자비용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의 2배 이상, 환차손 2년 연속 플러스 수출 비중 50% 이상. 구조적으로 환율에 얻어맞는 회사일 가능성, 금융자산, 평가손실 반복. 투자 실패 또는 위험자산에 손댄 흔적 금융수익이 당기순이익의 20% 이상. 비경상 의존도, 과다 본업 경쟁력 의심. 이 5가지 중 2개 이상이면 저는 재무 안정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금융비용은 숫자 게임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직접 갉아먹는 칼이거든요. 디보. 금융수익, 금융비용 실전 20초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20초 체크리스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자비용 비중, 영업이익 대비 20% 초과인가? 이자 보상 배율 2배 미만인가? 최근 하락 중인가? 환차익, 환차손, 환율 변동에 취약한가? 주석, 외화자산 부채, 금융비용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를 앞지르나? 전체 금융손익 영향, 당기순이익을 왜곡할 정도로 과도한가? 이 5가지만 훑으면 이자 비용과 환율이 본업 실적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바로 보입니다. 마무리. 오늘 29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기타 영업외손익으로 넘어갑니다. 비경상적 항목을 걷어내고 진짜 이익만 남겨서 보는 조정이익 계산법을 현장 사례로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인수합병 채권주심 전문가 한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수익권 금융비용을 볼 때마다 이 한마디를 꼭 떠올리세요. 이 비용, 본업을 갉아먹고 있진 않은가? 그 질문이 여러분을 재무 압박의 함정에서 구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